요즘 대기가 부쩍 건조합니다. 저희가 기상정보 전해드릴 때 생활정보 차원에서 불조심 지수도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불조심 지수가 항상 높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산불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승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산불 얘기입니다. 지난달 29일 우리 지역의 산불 단양에서 발생했고 경남 사천 그리고 전북 남원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산불 나기 딱 좋은 시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겨울의 끝자락부터 봄까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산불이 가장 위험한 구간들입니다. 최근에 10년 기준으로 본다면 산불의 55.5%가 3월부터 5월까지 봄철에 이렇게 집중되고 있고요. 예. 특히 3월과 4월에 가장 많은 산불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이렇게 강풍이 겹치면 작은 불씨도 이렇게 큰 불로 순식간에 번질 수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올해는 특히 겨울에 이렇게 눈 소식이 크게 없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 조금 빠르게 1월부터 산불 소식들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제 환절기에 산불이 많은 이유가 이 건조한 날씨 탓도 있지만 약간의 그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부주의에서 또 온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산불은 우선 분류부터가 이제 그 사람에 의한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날씨가 건조해지는 이런 시기에 사람의 그 활동들이 겹치면서 산불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농촌에서 쓰레기 수거하거나 영농 부산물 태우는 행위, 그리고 등산이나 캠핑 중에서 작은 불씨나 담배꽁초 같은 부주의들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산림청 집계로는 올해만도 2월 4일까지 58건의 산불이 발생을 했고요. 특히 건축물 화재가 야산으로 번지는 그런 경우들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 쓰레기 소각도 7건이나 있었고요. 산림 밖에서 나타나는 불씨들이 산불로 확산되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확인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 1월에 광양에서 있었던 산불의 경우에도 주택에서 일어난 불이 산으로 야산으로 번진 그런 사례였고요. 예. 음성에서 공장에 화재가 있었던 것이 이제 산불로 이어진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산불 원인 가운데서 이런 산림 인접 지역들, 산림 밖에서 이제 화재들이 확산돼서 이렇게 그 산으로 옮겨붙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건조한 날씨와 바람 같은 환경의 영향, 거기에 사소한 불씨들도 산불로 전이되기 쉬운 지금 그 환경들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불씨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불씨를 만들지 않는다. 사실 그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 불법 소각만 사라져도 산불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마다 반복이 되는데 이제 이게 단속이 쉽지가 않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불 인접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지역들은 우리가 법령상으로는 산림에서 이제 100m 이내를 보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영농 폐기물이나 부산물, 생활 쓰레기 같은 것들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불법 소각 행위의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 산림청과 지자체가 논밭두렁 태우기 같은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서 특별 단속도 실시를 하고 있지만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산불의 그 단속에 대한 것들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영역도 워낙에 넓고 그 위치나 시간대를 특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단속할 인력들도 상당히 충분치가 않은 여건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그 시민들의 이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소각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별로 경계심이 없이 이제 불법이라는 생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인프라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각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처리 방안들도 같이 병행돼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그 산불을 발견했을 때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뭐 신고가 가장 최우선이 돼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산불뿐만 아니라 모든 화재에서 신고 플러스 대피가 우선이다라고 하거든요. 예. 산림청이나 소방처 그리고 경찰서나 시군구에 있는 산림부서들 어디로도 신고는 다 가능하지만 가장 익숙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 119이니까요. 119 물론 신고하셔도 되고요. 산불 초기나 이렇게 이제 발화된 지점과 가까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작은 불의 경우에는 진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불이 일정 부분 커진 경우라고 한다면 진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스스로 대피하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두시는 것이 더 안전을 위해서는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불이 바람의 방향으로 이제 산불들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데 좀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고와 대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이 산에 있을 때 산불이 났습니다. 이럴 때 너무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산불의 경우에는 멀리서 연기가 나더라도 어떻게 이동할지 잘 예측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논밭이나 공터로 좀 대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바람이 불어가는 쪽을 향해서 불이 번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침엽수보다는 화렵수가 자라는 곳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많이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요. 그 불을 끄는 방법도 좀 시도해 볼 것 같은데 뭐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옷가지를 덮는 거나 뭐 어떤 방법들이 좀 좋을까요? 산에서는 사실 그 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옷이나 외투 같은 것들을 덮어서 한다. 흙이 주변에 흙이나 이런 거 나뭇가지가 있다면 이제 덮어서 산소를 차단하는 형태로 이렇게 두드려서 진화를 하는 방식들을 이제 권유해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이 내 키보다 작을 것 그리고 바람이 약해야 되고요. 예. 나의 퇴로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은 조건이라면 내 몸을 피하시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산불이 점점 커져서 주택가로 확산이 되는, 번지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안내에 따라서 대피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동을 이제 멀리 하시는 경우라 하면 이제 이동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이제 같이 산과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예. 주택에 계셨던 경우에는 내 집을 버리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안심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산 피해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로는 주변에 물을 많이 뿌려둔다거나 주택 그 지붕이나 벽면 쪽으로 물을 많이 뿌린다거나 혹은 가스 같은 인화성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 잠그고 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이 불이라는 것, 특히나 이 산불은 굉장히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산불 조심 기간이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매년 이게 봄과 가을이 불이 많이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산불의 경우에도 이 시기에 이제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을 합니다. 산림당국에서 이제 그 입산을 통제하거나 하는 조치들을 하는 기간인데요. 올해는 예년보다 훨씬 빠르게 이것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입산하실 때는 화기 소지를 각별히 통제하셔야 되고요. 단속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산불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고 시민 의식도 중요할 텐데 우리가 어떤 걸 좀 더 챙기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입산 통제 같은 이런 강제적인 조치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산행하실 때 자발적으로 화기 소지하지 않고 정해진 구역 외에는 소각이나 이런 그 화기 사용, 취사 같은 행위도 금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 소각 산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생활 쓰레기 수거 환경들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려운 지역인 이제 농산어촌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생활 쓰레기 수거를 위한 지원 대책들도 마련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건조한 봄철이 계속될 텐데요. 산불 조심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권 씨 고맙습니다. 네.